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주로 배울 게 구조화 수합하고 통화 수합입니다. 통화 수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수합 시장 관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수합만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이쪽 파트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이자율 수합 시장과 원화 구조화 수합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율 수합 시장. 자, 우리는 이제까지는 표준적인 달러 이자율 수합을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원화 이자율 수합 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 관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3개월마다 교환합니다. 쿼터리. 1년에 4번 교환하니까 3번씩 교환해요. 고정금리도 3번. 변동금리도 3번. 근데 달러 이자율 수합은 6개월 교환이 일반적이고 물론 3개월짜리 리보금리 쓰면 3개월마다 교환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주로 CD금리를 쓰다 보니까 3개월마다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 방법도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1년을 365일로 보고 실제 날짜 일수를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한다. 그리고 변동금리 지표는 달러는 리보금리지만 우리나라는 91일짜리 CD금리를 씁니다. 그리고 이자 결정일 오후 3시 30분자에 고시금리를 적용한다. 즉 CD금리는 하루 종일 바뀌니까 몇 시짜리의 금리 변동금리 CD금리를 쓰느냐. 오후 3시 반짜리다. 달러와 리보는요. 이자 계산 시작일. 이게 무슨 날입니까? 이펙티브 데이트죠. 이 영업일 전에 결정되는 리보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변동금리 이자를 계산합니다. 보시면 트레이드 데이트. 이틀 뒤가 스팟 데이트입니다. 이날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되는 날, 이펙티브 데이트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면은 이날 페이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페이먼트가 일어날 때, 이자 지급이 일어날 때 고정금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고정금리 주고받는 거. 근데 변동금리는 어느 날짜 변동금리다? 6개월 전, 이틀 전. 즉 요 날짜. 그래서 paid, set in advance, paid in early라고 했죠. 이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지표는 요 날 날짜, 이 날짜에 변동금리 지표를 결정하고 지급은 이날 이루어지는 게 표준. 물론 요 지급일 이틀 전 거로 변동금리 지표, 요 날짜에 변동금리 지표 쓰고 요 날짜 지급이면 우리의 set and paid in earlier, 리보 in earlier 수합이라고 했었죠. 비표준. 어쨌든 달러 리보는 이자 계산 시작일 이 영업일, 시작 계산일 이 영업일 전에 결정되는 그날 리보 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원화 이자율 수합에서는 이자 계산 시작일 1영업일. 왜? 트레이드 데이트와 이펙티브 데이트가 원화 이자율 수합은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스팟 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날 1영업일 전 CD금리를 적용한다. 원화 이자율 수합금리, 즉 고정금리는 절대금리로 고시하고 거래한다. 즉 우리는 미 재무부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 플러스 스프레드, T 플러스 스프레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절대금리. 이렇게 오퍼레이트, 비드레이트 또는 리시브레이트, 페이레이트 이렇게 고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달러 이자율은 T 플러스 스프레드 방식도 있고 올인 방식 이런 방식 두 개 다 쓰지만 원화 이자율 수합은 절대금리. 이걸로 쓴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원화 이자율 수합은 주로 기관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장기 이자율 수합을 활용해서 자산의 두레이션을 조정합니다. 두레이션 여기서 복잡하게 볼 거 없이 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같은 개념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채권회사 배웠을 테니까. 자, 보험회사는 장기 고정부채를 많이 갖고 있다. 어떤 부채? 대부분 종신보험 이런 거. 그래서 장기 고정부채는 결국 나중에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 볼 때 고정부채, 현금이 나가는 방향이죠. 나가는 방향. 이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 주려면 보험회사는 운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자산은 주로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산 운용을 하는데 주로 단기 채권을 운용한다. 이 단기 채권 운용하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장기 고정부채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단기 채권 수익률. 이 수익률은 변하잖아요. 계속. 이거는 변동금리죠. 이건 고정금리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즉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들어오는 건 떨어지고 나가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회사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이게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장기 리시브 수합을 통해서 자산의 두레이션을 장기화할 수 있다. 즉 자산, 즉 단기 채권의 수익률을 수합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해놓는 거예요. 보시면 보험회사 이렇게 딜러 해지합니다. 단기 채권 수익률을 받는 거니까 이게 변동금리니까 변동금리는 주는 요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장기 고정부채는 고정금리가 나가는 거니까 고정금리를 받는 수합을 하면 얘랑 상쇄되고 얘랑 상쇄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지가 되네. 그래서 이 장기 리시브 수합, 여기서 리시브 수합이라는 건 리시버 수합입니다. 왜?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지불하는 요 수합을 하면 두레이션은 결국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왜? 단기 채권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요거 CD금리는 단기금리잖아요. 요걸로 커버가 되니까 그렇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수합이 필요하느냐? 보험회사는. 리시버 수합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은행의 이자율 수합을 통한 자산 부채 관리입니다. 은행은 자산, 주로 대출이 자산이고 은행에서는 부채는 예금이 부채가 되겠죠. 이렇게 자산 부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합을 통해서. 그래서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자산이라고 했죠. 이건 CD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자산. 물론 고정금리 대출도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변동금리 자산이다. 그렇지만 돈 빌려오는 건, 은행이 돈 빌려오는 건 주로 장기 은행채, 고정금리 부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채는 대부분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장기로 고정금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변동금리로 들어온다. 그죠? 그럴 때, 즉 은행은 어떤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상황. 은행채를 발행하니까 고정금리가 나가고 있고 들어오는 건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CD금리에 연동된 이런 수익률로 들어온다. 이건 고정금리, 이건 변동금리. 그래서 뭔가 변동금리 이게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D금리가 떨어지면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시버 수합을 통해서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럼 어떤 수합이 필요하다? 변동금리 받는 건 주는 걸로 바꾸고 고정금리 나가는 건 고정금리 받는 거. 이게 고정금리잖아요. 수합에서. 이런 수합 계약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수합 계약 무슨 수합입니까? 고정금리 받고 변동금리 지불하는 고수변지, 즉 리시버 수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행도 이렇게 자산부채 관리할 때는 결국 리시버 수합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은행의 수합 대출에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객한테 대출해 줄 때 이런 수합 대출을 활용하면 더 저렴한 금리로 고객한테 대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은행은 수합 대출을 활용해서 이 고정금리 대출 수요자에게 더 낮은 금리, 원래 8%로 대출해 줬던 고객한테 7%까지,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낮은 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또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은행의 대출 담당은 고객한테 주로 CD금리에 연동된 이런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합 담당하고는 이런 거래를 하고 있어요. 즉 은행은 고객한테 CD 플러스 2%를 주고 고객으로부터 7%를 받는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합 담당이 수합 시장에서 요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D를 받고 CD를 주고 대신 고정금리를 주고 그러면 고정금리를 받고, 그래서 고객한테 원래 8%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에게 7%짜리 이렇게 7%를 주는. 왜? 요거하고 요거는 퉁 쳐지잖아요.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너는 7%만 내면 돼.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서 고정금리, 고객도 싼 금리, 그리고 수합에서 높은 수익률. 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4.5%면 결국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은행도 이익, 그 대출금리도 고객한테 고정금리도 낮게 주는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자,
자, 그 다음에 단기 채권 펀드의 본드 스왑 스프레드에도 이게 이용이 될 수 있다. 요거 좀 하나 자세히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CMA, 우리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현금 관리 계좌 또는 뭐 어음 관리 계좌 이렇게 부르죠. MMF나 은행의 MM데이 상품과 경쟁 상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단기 시장 금리에 연동됩니다. 왜? 단기 금융 상품 위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